네, 세 번째 작전명, 일본 사랑받는 K푸드입니다. 요즘 한국 화장품도 굉장히 또 잘 팔린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K푸드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 라면이 잘 팔리는 거는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김밥이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해요. 사실 미국,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건 알았는데 일본까지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한교수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K푸드가 또 이제 또 일본까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빅히트를 칠 거란 생각을 못했죠. 일단 한일 간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많이 긴장된 분위기에서 좀 많이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부터 지금 이제 한류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담했었기 때문에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 그 사이가 많이 좋아졌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일본의 관광객이 너무나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김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만두 같은 종목, 만두 같은 이런 제품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K푸드의 대표적인 상품들이고 그 상품들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이런 제품들의 일본 시장에서의 흥행 자체가 앞으로 이들 그 K푸드에 대한 성장세를 다시 한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미 이 K푸드와 관련된 업체들 농심부터 해가지고 삼양식품 같은 이런 대표적인 식품료 관련주들은 작년에 이미 이제 전 세계적인 K푸드와 관련된 열풍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일본으로까지 넘어갔다라는 그런 정도이지 일본으로 이런 어떤 한류 K푸드가 부상하고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들 식음료 관련주의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난 형태는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들 식음료 관련주의 실적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호재는 좀 아니다.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푸드 사실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편의점이 일본에서 좀 힘을 써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편의점 관련주를 넓게 봐서 식품만 보는 게 아니라 편의점 관련주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편의점 관련주도 괜찮아요. 편의점 관련주는 지금 오히려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칠 정도입니다. 기존에 경기가 안 좋으면 편의점 많이 네. 간다고 하잖아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마트라든가 이런 시장까지도 오히려 대체할 정도로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상태고 상품도 굉장히 이제 저가형부터 해가지고 고가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진연해 놓기 때문에 편의점 시장의 성장세는 오히려 이들 음식료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편의점 관련주가 좀 주가가 좀 답보 상태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장 잠재력에서는 편의점 관련주들도 괜찮을 거로 보고 있어서 뭐 GS 리테일을 비롯해서 몇 종목들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점 관련주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각을 유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불닭볶음면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매운 거 잘 못 먹어가지고 네. 불닭볶음면 뭐 자주 먹진 않지만 그래도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서 이제 자주 먹긴 하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제가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을 막 분석하면서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네. 굉장히 맛있던데 일단 우리 국내 라면 업체들 중에서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해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내 라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삼양식품의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중국 쪽으로 우리 K 문화, K-팝이라든지 K 컨텐츠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 K-푸드까지 같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라면 업체들, 라면 3사 업체들이 농심이랑 오뚜기랑 삼양식품인데 이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라면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제약을 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면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라면 가격을 많이 인상했기 때문에 일단 라면 업체들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 위주로 보신다라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 여전히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수출도 중요한데 국내에선 어때요? 국내 전체적인 이제 그 라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농심이 1등이고요. 그리고 오뚜기가 2등이고 삼양식품이 3등인데
일단 최근에 주가 탄력성을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출 이슈가 많이 부각됐었기 때문에 네. 삼양식품이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수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삼양식품 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라면 시장이 계속해서 커나간다라면 농심도 함께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매매에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보실 때는 삼양, 그리고 또 국내에서 라면 전반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농심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식품을 조금 더 넓혀서 편의점보다 더 넓혀보겠습니다. 네. 마트. 이마트 관련해서 이마트도 크게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의무 휴업일도 이제 사라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무 휴업일도 이제 사라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지주사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자사주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 번 정도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그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자사주 소각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사주 이슈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정부의 이제 자사주 매입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대형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고 다소간에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마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슈에서 잠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당장 실질적인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마트나 이런 종목은 아직은 좀 짧게 보시는 게 좋겠고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뭐 끌고 간 것보다는 약간 이제 단기 틀에 있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식품 관련해서는 보시는 종목은 따로 없으신가요? 식품은 저는 아직 보는 거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 관련해서 계속 그 주가 추이를 확인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